유제 8-21번입니다. 다음 측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시그마 x는 0부터 100까지 x-40의 제곱 곱하기 100cx의 5분의 2의 x제곱 5분의 3의 100-x제곱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뒤쪽 부분은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일단은 100cx의 5분의 2의 x제곱 5분의 3의 100-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0은요. n의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n은 100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분의 2는요. p의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p는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1-p의 값인 5분의 3이요. q의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번 시행할 때 x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100-x번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항분포 100,5분의 2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 발전 예제 11번에서 배웠을 때는요.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에 x는 0부터 n까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우린 이게 확률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요. 늘 1이었습니다. 요걸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는요.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확률 변수의 값 x 곱하기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면요. 이것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EX를 물어본 거다. 따라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테니 n 곱하기 p의 값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제 8-21번은요. x가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 앞에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x-40의 제곱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40이라는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 파트에서 배웠던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평균은 EX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은 small m 값으로 쓸 수가 있고 이항분포 B, n, p를 따를 때는 np의 값을 구한다. 요걸 배웠고요. 분산은요. 기호로는 vx라고 쓰고요. 얘는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라는 것은 확률 변수 x 평균 그것의 제곱 요게 바로 편차를 의미하는 거였죠. 평균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요. 여기다가 뭘 곱했었냐면 그때 각각의 확률 값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일 때 확률 값을 곱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줬었냐면 다 더했던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첫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이항분포를 따를 때 분산은요. npq로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표준 편차를 배웠었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로 표현하고요. 얘는 결국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가 있어서 루트 npq다 이렇게 구하는 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확률 변수 x의 값 -40의 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셋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는 게 편차 제곱이었고 그렇게 나온 편차 제곱과 확률 값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는 게 분산의 정의였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40이 평균이기만 한다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준 게 편차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럼 평균의 값이 몇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EX는 이항분포를 따를 때 NP로 구할 수가 있었죠. NP라는 것이 지금 N이 100, P가 5분의 2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5분의 2라는 식을 세워보면 4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평균 값이 40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40의 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차 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이 평균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편차 제곱과
확률 값들을 곱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그것을 다 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시그마 x는 0부터 100까지 x-40의 제곱 곱하기 100cx의 5분의 2의 x제곱 5분의 3의 100 마이너스 x제곱이 의미하는 것을 조각조각 분석해보면 일단 여기 부분이 의미하는 게 편차 제곱이 되고요. 편차의 제곱과 그때의 확률 변수 x 값의 확률을 곱해서 다 어떻게 해달라? 더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의미하는 것은 분산 v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문제 답을요, npq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n의 값이 100이고요. p는 5분의 2, q가 5분의 3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부분을 계산한 게 40이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평균이 40이었으니까요. 40 곱하기 5분의 3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5, 8에 40이니까 8, 3, 2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요. 24입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제 8-21번의 1번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은요. 확률 변수 x에서 어떤 값을 빼서 제곱하면 그게 평균인지 반드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평균이 맞다면 이것이 편차의 제곱을 의미하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과 확률 값을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분산을 의미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문제를 이렇게 npq의 값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수 한번 지우고 2번 문제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x는 0부터 100까지 x제곱 곱하기 뒤쪽 부분이요. 확률 질량함수의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확률 질량함수가 지금 딱 눈에 p와 q 값이 보이게끔 정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확률 질량함수를 정리하면서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cx에 2의 x제곱 곱하기 3의 100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분자가 표현되어져 있고요. 분모가 5의 100제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쪼개기 위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해서 괄호로 묶여 있고 뭔가의 x제곱, 그 다음에 다시 무언가로 묶여 있고 여기가 100 마이너스 x제곱이다. 요렇게 요 모양으로 나와줘야지만 여기 들어가는 값이 p, 여기 들어가는 값이 q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분자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3의 100 마이너스 x제곱이 있기 때문에 분자 부분은 문제없이 2랑 3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분모가 지금 그냥 100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의 100제곱이라는 이 분모를 분리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5의 100제곱을 나눠보면요.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 5의 x제곱과 그 다음에 5의 100-x제곱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합이 100만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100을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이 더해서 100이 되죠. 따라서 이 친구를요. 이렇게 변형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cx에 5의 x제곱 곱하기 5의 100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3의 100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서야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앞쪽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요. 100cx에 자 이쪽 앞쪽에 있는 친구는요. 둘 다 x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지수가 100-x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3의 100-x제곱이라고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서야 다 보이죠? 앞쪽에 있는 100은요. 시행 횟수 n입니다. 따라서 n의 값이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분의 2는요. 확률의 값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는 5분의 2다. 그 다음에 5분의 3은요. 자연스럽게 q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독립시행 b n, p를 따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을 좀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써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x는 0부터 100까지 확률 변수 x 값의 제곱 곱하기 확률 질량 함수가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x제곱과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곱해진다는 거냐면 얘는 결국요. x자리에 0을 넣어보면요. 0제곱 곱하기 확률 질량 함수에도 0을 넣으면 결국은 확률 변수 x가 0일 때 확률값이 나올 거예요. 시그마니까 더해주고요. 그 다음은 1제곱 곱하기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값.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서 어디까지냐면 마지막 숫자인 100까지죠. 따라서 100제곱 곱하기 확률 변수가 100일 때 확률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가 언제였던 거죠? 위쪽이 확률 변수, 위쪽이 확률이면요. 여기 제곱 곱하기 얘 더하기 여기 제곱 곱하기 얘 더하기 여기 제곱 곱하기 얘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까지 여기 제곱 곱하기 얘 해서 더해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요렇게 곱해서 더하잖아요. 그런데 제곱해서 곱한다는 것은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하는 행동인 거죠. 따라서 이번 문제가 의미하는 것은요. 2의 x제곱 값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2의 x제곱인데 2의 x제곱은요. MP나 MPQ와 같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2의 x제곱은 언제 등장했던 거죠? 얘는요. 분산 vx를 구할 때 등장했던 애예요. 어떻게 하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다라는 요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2의 x제곱 값을 사용했던 거죠. 그럼 문제에서 여기를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vx와 2x 값을 구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vx 값은요. npq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n의 값은 100, p의 값은 5분의 2, q의 값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밑에가 이미 25기 때문에 4만 남고요. 4, 2는 8, 8, 3, 24라서 분산값은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값은요. np예요. 100 곱하기 5분의 2죠. 따라서 여기 약분해 보시면 20되니까 그냥 40 나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하는 자리에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분산 자리에 24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2의 x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자리에 40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40의 제곱. 그럼 1600이겠네요. 그럼 이 친구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결국 1624가요. 2의 x제곱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2의 x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에다가는요. 1624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는데 앞에가 x가 아니라 x제곱이다. 그때는요. x제곱의 평균값인 2의 x제곱을 구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2의 x제곱은요. 단번에 구할 수는 없고요. 이와 같이 분산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